자, 2위와 1위가 정말 제가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보통 제 무비 랭킹에서는 제 테마에 맞는 걸 5위, 4위, 3위에 넣고 2위, 1위는 정말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격공할 수 있는 격공 영화들을 제가 가져왔어요. 자, 오늘의 범죄 프로파일링 영화 2위! 조금 오래된 영화인데요. 이 영화 못 보신 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면 이 영화가 1999년에 나왔어요. 보셨어요, 이 영화? 모르시죠? 근데 이 영화요, 명배우들 나와요. 덴젤 워싱턴에다가 안젤리나 졸리까지 나온다니까요. 이게 아마 요즘 세대의 친구들은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이 영화가 거의 범죄 프로파일링 영화의 거의 뭐 CSI 스타일의 시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는 CSI의 영화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유명한 배우인 건 다 아시죠? 어떤 이야기냐? 자, 일단 덴젤 워싱턴이 법의학 전문 형사예요. 최고의 범죄학자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남긴 유명한 작가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딱 뭐만 봐도 범인에 대해서 딱 파악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아주 전설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이 영화 첫 장면에서 지하에 들어가서 수사를 하다가 사고로 다리를 다치게 돼요. 그래서 반신불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좋으면 뭐예요? 현장에 나가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절망해요. 그래서 자신이 최고의 그 스킬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멍 때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 안젤리나 졸리는 그냥 평범한 경관이었어요. 경찰이었어요. 굉장히 근데 영리한 여자였죠. 근데 얘가 이제 되게 맨날 이제 밖에서 막 이렇게 순찰 돌고 이런 일을 하다가 나 이제 내부 자리로 오피스로 옮기겠다 하고 마지막으로 일하는 날 전화 호출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사지가 다 잘리고 오직 손만 남기고 흙 속에 묻혀 있는 시체를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 근처의 선로에 범인이 단서를 남겨놨어요. 범인이 마치 나 잡아봐라 하는 식으로 암호를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로야. 근데 갑자기 삐 하더니 저쪽에서 막 기차가 와요. 근데 뭐야? 기차가 와서 이 증거들을 훼손시키면 범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젤리나 졸리가 되게 용감하게 기차를 세워요. 노노노노노 너 서야 된다고. 지금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기차를 세우고 자신이 사진을 찍어요. 안젤리나 졸리의 이런 순박한 모습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그 안젤리나 졸리 하면 그 약간 그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초기 영화, 초기까지는 아닌데 이 영화에선 조금 안젤리나 졸리의 약간 어리버리함도 순박함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예요. 자, 그런데 얘가요, 이 현장에 남겨진 증거들을 딱 보면서 이거는 보통이 아닌 것 같아. 사진을 잘 찍어가지고 그게 이제 법의학자인 이 덴젤 워싱턴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덴젤 워싱턴이 사진으로만 이걸 딱 봤어. 증거들을. 근데 이건 보통 애가 저지른 범죄가 아니야. 내가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현장 증거 사진만 봤는데 이건 연쇄살인범이야. 이건 앞으로도 많은 사람을 죽일 사람이야 라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한편으로 근데 이거 누가 현장 사진 찍어온 거야? 너무 잘 찍었네. 어떠니 이 안젤리나 졸리가 찍었대. 그래? 걔 똑똑한 것 같다. 걔를 내 파트너로 임명하겠다 한 거예요. 왜? 얘는 침대 생활을 하니까. 덴젤 워싱턴은요, 거의 영화 내내 침대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덴젤 워싱턴의 손과 발이 되는 게 안젤리나 졸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남자가 이제 이 덴젤 워싱턴이 막 여러 가지 추리를 해내. 그럼 거기 가서 뭘 찾아봐라. 그러면은 안젤리나 졸리가 막 달려가가지고 딱 가면 거기에 뭔가 살인 현장이 벌어질 만한 단서들이나 그런 게 남겨져 있는 거죠. 놀랍도록.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이렇게 파트너가 돼가지고 이렇게 풀어내요. 결국 풀어내는데 그래서 납치된 여자를 찾아내는데 결국에 또 이 여자가 굉장히 엽기적인 방법으로 죽어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단서가 남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범행 현장을 계속 쫓아가는 그런 영화예요.
둘의, 제가 좀 이따 영화 보여드릴 건데 둘은 전화로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현장은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리고 물려서 가는 영화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인 의견인데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범죄 현장에 남겨진 단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 인생에 처음으로 1999년에 알려준 영화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1999년에는 이런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범인의 제가 좀 이따 장면 보여드릴 건데 범인의 신발을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안젤리나 졸리가 이 범인의 신발을 그냥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옆에 1불짜리를 두고 찍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진으로만 이 범인의 신발을 보면 이게 몇 센치인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진으로도 몇 센치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냥 1불짜리를 놨다라는 거는 저한테는 전혀 새로운 세계 이야기였거든요. 크기 비교죠.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큰 흥미를 준 영화, 정말 저한테는 인생 영화예요. 인생 영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트레일러 보여드릴게요. 좀 옛날 영화야. Stay back until I work the crime scene, okay? For 15 years, he was New York City's leading forensic cop. 15년 동안 법의학자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But Detective Lincoln Rhyme had given up on life 92, 86. 근데 인생을 이제 무료하게 포기하고 살고 있는 거죠. until a killer, with no mercy, You heard about that couple that got in a taxi? 그러다 이제 누가 죽습니다. Found him dead, buried, hands sticking out of the ground with his wife's diamond wedding band shoved on one of his fingers. and a patrol officer There's been a homicide. I can't let you through. We got 자, Officer Donahue. 기차를 here to thank 막고 for 범행 photographing 현장의 the 사진을 crucial 찍어요. gave him a reason to live. I want you to work the case with us. Forensics is not my area. You being 둘이 같이 일하자고 a 얘기하고요. little uneasy about doing some real police work. He needs her to go where he can't. Talk to me. I can't do this. Yes, you can. I'm with you. 근데 Every 이제 step of the way. 안젤리나 졸리 너무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귀로만 I found it. 덴젤 워싱턴의 그 지시를 받고 행동을 해요. This crime scene was staged. There's no question that Perp knows forensics. Before the next victim is chosen. I got a bad feeling about this. Doesn't that kind of look like a face? Third piece of the puzzle. I want Donahue to go in first. She's not trained for this. Someone's in there. She's crying. The perp could still be in there, for God's sake. I gave you so many clues, and you failed. You are not a cop anymore. There's a killer out there. He's laughing at us. Some people win, some people lose. The game is over. Amelia? Hello. 굉장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Bone Collector예요. bone이란 건 뼈고요. 뼈를 모으는 자라는 뜻인데 Bone Collector란 영화인데 예고편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마세요. 이건 예고편이 좀 오래된 버전이라 그렇지 예고편보다 진짜 장담한데 훨씬 더 재밌어요. 안 보신 분이라면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1위를 공개할게요. 1위 영화는요 정말 눈물 나요. 진짜 1위 영화는 말이 안 돼요. 이 영화는요 1위 영화는요 범죄 프로파일링의 교과서, 전설, 최고봉, 아직까지도 그 영화의 선을 넘는 영화가 없어요. 이 영화의 경지의 이상의 잃은 영화 여전히 없어요. 무슨 영화인 줄 아세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레전드 중에 레전드, 바로 이 영화입니다. 포스터만 봐도 우리 딱 알아요. 왜냐, 이놈의 포스터는 너무 유명해가지고 사람들의 집 방구석에 그렇게 걸려있어. 이거 사실 되게 무서운 영화인데 사람들 옛날에 보면은 우리 삼촌들 그렇고 이 영화에 이거 집에다가 이걸 그렇게 걸어놔요. 자, 이 영화의 제목은 바로 양들의 침묵입니다. 제목도 되게 으스스하지 않아요? 양들의 침묵. 왜 양들의 침묵이라고 지었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왜 이렇게 디바 제시카가 흥분해가지고 양들의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 영화는 1991년에 개봉을 했어요.
프로파일링이라는 소재를 거의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영화에 대입시켰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대로 대입시킨 건요. 스릴러물인데 이 스릴러는 여러분이 그 전에 지금 예고편으로 보셨던 스릴러와는 완전 틀려요. 그 전에 스릴러는 뭔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 느낌은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충분히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장면엔 그 누구도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빨리 움직이지 않는데 그 스릴감에 긴장감에 막 그냥 빠져버리는 영화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셔야 알아요. 제가 이 영화는요 있잖아요. 아카데미 시상식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감독상, 작품상, 각종 상을 다 수상했어요. 정말 스릴러의 걸작이에요. 자, 그러면 왜 영화가 작품성이 높았냐면 굉장히 천천해요. 천천히 진행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영화가 재미없다는 분도 있어요. 너무 영화가 천천히 진행되니까. 근데 이 영화는요. 눈요기가 아니라 들어야 돼요. 자막을 읽어야 돼요. 이 두 사람의 주인공의 대화 내용이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거를 굉장히 사람한테 생각하게 하는 영화예요. 자, 제가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젊었을 때의 조디 포스터예요. 이 영화의 포스터의 주인공이기도 해요. 조디 포스터는 FBI 수습요원이에요. 클라리스, 굉장히 젊고 매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걸 영화상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왜냐면 영화 중간중간에 같은 FBI 그 수습 요원들이 맨날 쳐다보고 막 예쁘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상사가 오더니 지금 굉장히 엽기적인 연쇄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FBI가 이걸 해결을 못하고 있다. 근데 이걸 네가 좀 조사하는데 도와야 된다. 무슨 사건이냐 그랬더니 피살자들,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몸집이 다 커요. 피해자들이 여성들인데 몸집이 큰 여성들이야. 그런데 그 여자들의 피부가 벗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의 이제 용의자를 얘네들이 연쇄살인범을 버팔로 빌이라고 불러요. 근데 단서를 못 찾겠는 거야. 그런데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이 조디 포스터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냐 그랬더니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8년째 정신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한니발 렉터예요. 바로 이 사람이 한니발 렉터죠. 안소니 홉킨스예요. 한니발 렉터가 이 정신 분석을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있어요. 이 사람 무슨 죄를 지었냐? 얘는 정신과 의사라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자신의 환자 9명을 살해했어요. 그리고 그 살을 뜯어먹었어요. 아주 흉악범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흉악범이라서 이 사람이 들어있는 감옥은 쇠창살이 아니에요. 다 유리막으로 해놨어요. 왜냐?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감옥은 쇠창살이 아니라 다 유리막으로 되어 있고 안에 물건을 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랍 같은 걸 이용해야 돼요. 자,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이 사람이 분명 이 연쇄 살인자 버팔로 빌에 대한 정보를 줄 것이다. 네가 가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디 포스터가 겁을 먹고 그 남자한테 가요. 도대체 이 남자가 뭘 나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처음에는 내가 너한테 뭘 배우러 왔다.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서 이제 가죠. 근데 굉장히 매너 있어요. 흉악범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너 있는 태도로 여성을 대해줘요. 그게 더 섬뜩해요. 뭐야? 막 이 사람은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막 혀도 뜯어먹어요. 근데 이 여자한테 굉장히 매너 있게 굴어주는 거죠. 첫 만남에서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보더니만 옷차림, 채취, 향수, 그리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누더니만 이 여자의 어린 시절까지 싹 다 파악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도 범죄 프로파일러인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그 유리창 하나 사이로 채취를 맡으면서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다 파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의 묘미는 뭐냐면 그 대화가 아주 천천히 벌어져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오늘은 이런 향수를 썼구만. 이런 되게 천천히 대화가 이뤄지는 게 아주 그냥 쫄깃함이 장난이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여자한테 정보를 줘요. 이 그 연쇄살인범이라는 그 뭐였죠? 바베큐라고 말할 뻔했네. 그 연쇄살인범 빌이라는 사람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해줘요. 왜 이 사람이 너 범죄를 저질렀을 것 같니? 왜 이런 단서를 남겼을까? 왜 여성의 가죽을 베낄까? 하면서 정말 선생님과 제자 같은 대화가 오고 가요. 흉악범과 FBI 사이에.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이 남자가 막 가르쳐줘요. 자, 그런데요. 이 남자가 그냥 가르쳐주지 않아요. 더 섬뜩하게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줄 테니 너는 너에 대해서 나한테 한 가지를 가르쳐달라 그래요. 왜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냐? 난 너에 대해서 알고 싶다. 너네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냐? 막 너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너는 어디로 옮겨졌냐? 막 이런 것들을 묻는 거예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이걸 왜 물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점점 무너져요. 뭔가 심리 상담을 받는 느낌을 이 한니발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조디 포스터는 이 남자한테 정보를 캐내려고 오는 건데 내가 상담을 받고 있고 그 부분에 약간 무너져요. 그러면서 이 영화의 제목이라는 양들의 침묵, 이 양이라는 게 이 여자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남자가 해석을 해줘요. 막. 그러니까 이 여자 안의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이 남자가 풀어주는 약간 그런 어떤 심리적인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어쩌면요. 제가 나이가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봤을 땐 이해 못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정말 이 영화는 2번 보고 3번 봐도 어쩜 저런 대화를 오고 갈 수 있을까?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영화에는 잔인한 장면이 없느냐? 아니죠. 자, 그 버팔로 빌이라는 애가 이번에는 연방 상원의원의 딸을 납치해 가요. 그런데 이 연방 상원의원의 딸이니까 얼마나 딸을 찾고 싶겠어. 그러니까 막 한니발한테 FBI가 막 압력을 넣는 거예요. 빨리 범인을 찾아내라. 그래가지고 오케이, 내가 범인의 정체 알려줄게. 대신 나를 다른 수감소로 이송해줘. 좀 더 편한 곳으로. 그 조건에 서로 동의를 하고 다른 수감소로 옮겨주고 그 범인에 대한 정보를 줘요. 정말 이 사람은 8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신문과 뉴스로만 듣고 범인이 누군지 맞춰내요. 그런데 이송하는 과정 중에 결국 한니발이 도주를 합니다. 자, 그런데 명장면이 나와요. 제가 살인을 좋아하는 게 아닌데 제가 워낙 미스테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한니발의 카리스마가 장난이 없거든요. 자신한테 밥을 주러 온 2명의 경관을 잔혹하게 죽이고 탈출을 해요. 그런데 한니발이 그렇게 9명을 죽인 잔혹한 흉악범이다 하더라도 이 영화에서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살인 장면이에요. 한니발의 첫 번째 살인 장면이라서 전 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혼자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살인을 마치 누구에게나 다 보란 듯이 시체를 막 해놔요. 어떻게 그걸 해놨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거는 이 영화 감독이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눈을 뗄 수 없는 긴장감이 탈출 시작부터 탈출 마지막까지 지속돼요. 그게 가장 빠른 긴장감이 아마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꼭 그 장면 보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FBI가 우리 이제 범인 잡았다. 범인을 잡으러 총을 들고 가요. 근데 얘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범인이 아닌 거죠. 한니발이 그렇게 쉽게 범인을 줬을 리가 없어요. 아닐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봐요. 버팔로 빌이라는 애가 가장 처음으로 살해를 했던 여자에 주목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정보를 이 남자가 줬거든요. 그러면서 그 여자에 대한 정보를 캐러 그 동네에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뭐 하고 자기가 정보를 막 찾아내다가 결국에는 이 여자가 먼저
여기까지. 영화 스포하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보세요. 양들의 침묵이라는 건 양은 이 여자 안에서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양이 소리를 쳤기 때문에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그 도망 나온 사건 때문에 얘는 고아원에서 자라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양이 내 머릿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게 머리 안에 트라우마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해결되면서 이제 양이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아요. 그 부분을 이 한니발이 풀어줘요. 그래서 이 한니발은요, 영화에서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지만 절대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로 나와요. 그게 오묘해요. 왜 이 사람은 잔혹한 살해범인데 영화를 보는 내내 이 사람이 싫지는 않아요. 뭔가 연민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잔인한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 이 영화는 정말 인생 영화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한니발 렉터를 도대체 누구를 모방해서 만들었냐는 거죠. 사실 한니발은요, 영화에서 오래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미국의 유명한 살인마들을 섞어서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에요. 그 중에 누가 있냐? 여러분, 이거 제가 토요 미스테리에서 한번 했던 적 있어요. 에드 게인이라고 그 여자의 시체를 이렇게 피부를 벗겨내는 그래서 피부를 벗겨내서 옷을 만들어내는 뭐 그런 살인자였는데, 토요 미스테리에서 제가 에드 게인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영감을 얻었고요. 그리고 또 엘버트 피쉬라고, 이 엘버트 피쉬도 했었어요. 이게 아마 뉴욕에 사는 엘버트 피쉬인데 얘는 어린 아이들을 유괴해다가 잡아먹어요. 저 엘버트 피쉬 이야기도 제가 토요 미스테리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다루지 않은 헨리 루카스라는 범인이 있어요. 이 헨리 루카스라는 사람은 뭐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내가 600명을 살해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판결에서는 1명만 죽인 것으로 이제 형량을 선고를 받아요. 그런데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살인범으로 기억이 되고 있죠. 이 세 사람을 섞어서 영화에 한니발 렉터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트레일러 보여드릴게요. We're interviewing all the serial killers now in custody for a psychobehavioral profile. 자, 정신 수감소에 다 수감이 돼 있어요. You spook easily, Starling? Not yet, sir. I want you to go after him again today in the 거기에 asylum. 찾아가죠. Who's the subject? The psychiatrist Hannibal Lecter. Cannibal the cannibal. Busy hunting that new one, Buffalo Bill. What a naughty boy he is. Do you know why he's called Buffalo Bill? This one likes to skin his humps. Most serial killers keep some sort of trophies from their victims. I didn't. No. No, you ate yours. 영화는 이런 식으로 양쪽의 두 사람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계속 인터뷰되는 장면으로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액션이나 막 스릴감, 긴장감을 생각하신다면 이 영화는 좀 다른 스케일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쫄깃함이, 이 영화는 정말 조용히 혼자 봐야 돼요. I'll help you catch him, Clary. Tell me what you see. He's got real physical strength, combined with an older man's self-control. He's cautious, precise, and he's never impulsive. He'll never stop. Oh, Clarice, your problem is you need to get more fun out of life. Believe me, you don't want Hannibal Lecter inside your head. What did you see, Clarice? What did you see? 조디 포스터. Tick-tock, tick-tock, tick-tock. Repeat, Lecter's missing an arm. 방금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양들의 침묵이었습니다. 반드시 보셔야 돼요. 반드시요. 어머어머, 이 영화 꼭 봐야 돼. 이 영화 꼭 보셔야 되고요. 정말 그 엑소시스트가 아무리 오래된 영화라도 아직도 그 또 감동이 있잖아요. 이 영화 그런 영화예요. 정말. 오늘의 무비 랭킹 쇼 범죄 프로파일링 영화 5위까지 소개해봤습니다.